커서 설치. 와, 리코더가 안 되고 있었네요. 네. 커서 설치 시 패스 설정 등 몇 개 필요한 게 안 된 게 많았다. 요게 이제 환경 문제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환경을 많이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커서가 알아서 설치하도록 가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커서가 워낙에 그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기를 원했으나, 이제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강의, 저희가 이제 IT 월드에서 사용하고 이런 환경 같은 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특정 뭐 패키지라든지 기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일부러 설명드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허들들을 제가 좀 미리 깔아놨거든요. 이거 물론 제가 다 떠먹여 드릴 수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런 가이드라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존성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 패키지, 이것도 다 의존성,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죠. 환경이 어떤 사람들은 맥북을 쓰기도 윈도우즈 뭐 버전도 다르고 맥도 버전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뭐 태블릿으로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고요. 가끔은 옛날에 강의 갔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것들이 다 음, 그런 것들을 가상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아마 강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다 IT 월드에는 다, 이 개발 업계는 다 이런 게 다 프로덕트로 다 있습니다. 이런 걸 패키지를 자동화하고 이런 거는 이미 다 프로덕트화가 되어 있어요. 다 그런 게 따로 있으니까. 심지어 오픈소스로 다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다 있고. 그런 것들도 왜 오픈소스로 있는지, 오픈소스는 뭐가 있는지, 유명한 게 얼마인지, 그들의 밸류에이션은 얼마인지, 개발자는 몸값이 이런 재밌는 얘기들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진님, 2일간 총 6시간. 임프레시브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하신 분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화정님, 그다음에 이론님은 더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동으로 CMD 실행 뭐 이런 거 뭐 이미 뭐 태진님은 예전에 영상 편집하시면서 하시는 스타트업 하시면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뭐 단어도 아시고, 실제로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이슈도 많이 고민도 해보셨고 이랬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느낀 점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API 기능 때문에 한참 시간 기능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되게 임프레시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정 서비스를 만들지만 서비스의 목적을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라고 이걸 판단하신 거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API가 있었을 텐데, API라는 게 용어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를 삭제를 해달라고 딱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걸 세분화해서, 결국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목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그걸 디테일하게 결국에는 언어로서, 인간의 언어로서 코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코딩이지만, 그 단에서 쓰잘데기 없는 기능을 좀, 네, 제거하는 것들도 했고, 네. 궁금증, AI가 스스로 복잡하게 코딩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실제로,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 게, 실제로, 저희 엔트로픽 사이트에 가면, 어, 엔트로픽이라고 그 클라우드 모델을 코딩에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에서 쓰는 모델이 있고, 뭐 코딩을 위해서 챗GPT는 모든 일을 잘하는 이제 AI 모델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거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클라우드 3.75에서 4.0까지 나왔는데, 4.0 그 모델은 코딩을 되게 잘하는 모델이거든요. 그 코딩 모델 그걸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그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면 코딩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가 있고, 그 가이드에 요 질문이 딱 있어요. AI가 복잡하게 코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지니어여서 그런지 뭐 시적 표현 이런 거를 글 쓸 때 잘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단어도 모르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단어인지.
코딩도 똑같거든요. 인간의 언어를 결국에 영어로 써서 이걸 코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막 복잡하게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넣는 경우를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이치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이 이미 있고 실제로 그게 이미 모델에 반영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 유저가 직접적으로 오버 엔지니어링을 하라고 가이드를 주지 않는 이상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가능합니다. API는 도대체 뭐길래 인터넷 기능만 들어가면 꼭 집어넣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하나의 객체예요. 객체, 컴퓨터 이 세상에서의 존재하는 어떤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친구의 열려있는 창문, 그 문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공식적인 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상품화, 서비스화를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거기에 API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API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유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웹크롤러 같은 또 다른 서비스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API라는 거는 이 프로그래밍 업계 혹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 네,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주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이제 익스포즈 할지, 누구를 이제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익스포즈를 할지 미리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미리 정의를 하는 거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3번 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이제 만드는 거죠. 네. 특정 서비스를 접근해서 결국, 네, 대부분 막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뚫기 위한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누구마다 이거 질문을 누군가 하신 것 같은데, 오픈 AI의 API 키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질문을 제가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도 동일하거든요. 키를 왜 넣느냐? 보안 때문에 넣는 건데, 그 키를 넣으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PI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키를 왜 넣느냐? 그건 어떤, 이제 어려운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그 보안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리학적인 그 보안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 API를 이용할게, 그 서비스를 접근해서 결과물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몰려들면 어떡해요. 예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배민 서비스 팀이 되게 많은데 오래된 고인물들이 그 아저씨들은 일종의 뭐 배민 저녁 6시에 이제 사람들 퇴근 시에 서비스를 딱 열면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거의 그 시간에 퇴근을 못해요. 한 밤 10시, 11시까지. 그런 경우들 때문에 특정 오픈하고 싶은 사람들을 뭐 정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그걸 위해서 또 서버 관리 기법이 또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구현이 돼서 스로틀링 기법을 넣어가지고 뭐 컨텍스트 윈도우를 막 조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는 이야기가 좀 돌았지만 API라는 기본 개념이 있고 거기에 어떤 키 관리라든지 보안 기법들이 있고 뭐 그걸 또 관리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죠. 결국 저희 이거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 네, 하여튼 이거를 뭐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건 저도 몰라요. 바이브 코딩이랑 노 코딩의 차이점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고 각 사이트는 그 범위가 다른 거는 API 설계의 범위가 다르겠죠. 그 사이트의 백엔드 서버를 구현한 사람의 뭐 실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의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이건 추가 학습까지 하시고 하여튼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도 쓰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숙제를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커피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막 허들이 많죠. 보면 뭐 용어가 지금 해괴망측해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뭐 저도 처음에 뭐 경제학 용어 EV 에비타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왜 귀에 와닿는다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뭐 파이낸스 계시는 재경하시는 분들은 뭐 맨날 들으시니까 이해 가능해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래도 에비타는 요즘 좀 들려요. 좀 들리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뭐 GitHub도 있고 뭐 크롤링, DB, 뭐 패키지 이거 뭔 뜻이야? 패키지는 뭐 등에 싸는 그 등산 패키지도 아니고 이거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좀 의도하기도 했고 네. 왜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다 당연히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의도한 거는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요 상황을 저는 의도를 했거든요. Say five coding one more time 해가지고 거의 뭐 주력관 하려고 하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한 강의에 한 번씩 제가 많은 거를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하나에서 두 개의 개념, 되게 이제 재밌는 개념, 필수적 개념을 스토리텔링에 엮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원하는 서비스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그냥 커서 시키면 되지 않나 하고 혹은 커서든 뭐든 이제 요즘 유행하는 또 툴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꾸준히 아시죠? 뭐 한세 지금 4년째 해도 똑같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에비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좀 하나씩 주워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도 오늘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개념 한 두 개 정도 짚고 갈 건데, 실라버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바이브 코딩은, 어떤 걸 통해서 수행이 되죠? 이제, 맞나? 다섯 글자를 했는데, 잠깐. 망했다. 이거 여섯 글자거든요, 영어로. 이거 맞춰보실 분. 네. 조교 빼고. 네. 이게 여섯 글자입니다, 영어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수영님, 아씨, 왜 이렇게 쉽게, 왜 이렇게 한 방에 맞죠? 네, 수영님, 네, 다음 주에 어워드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맞추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죠. 프롬프트가 뭔지 아세요? 프롬프트, 이게 완전 개발 용어거든요? 예, 요즘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몇 번 들으셔서 익숙하시죠? 그래서 막 미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뭐 연봉을 뭐 개발자보다 더 준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저도 프롬프트가 뭔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뭐 뒤져보니까 모니터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모니터에 나타내는 표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잠깐만 이걸 하면은 요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게 이제 저도 연식이 나오는 게 옛날에 윈도우즈 처음에 시작하면 여기서 저는 이제 제치쉘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도스 창에 이렇게 비슷하게 뜨죠. 그거를 이제 사실 이렇게 깜빡 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여기 지금은 이게 깜빡이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요 쉘은 터미널이 그렇게 도스 아시나요? 진용이? 도스에서 저는 옛날에 게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걸 하곤 했죠. 근데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깜빡 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나는 좀 안 맞다고 보긴 해요. 이게 용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여기다가 뭐 쓰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나 혹은 챗GPT에 들어가서
뭔가 질문하는 그 창을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이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 카카오 이 게시물 그렇게 읽을만 하더라고요.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일독을 권하는 여기 가보면 안드레 카파시라고 되게 유명한 그 AI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영어로 한다라는 뜻이죠. 이제 참 미국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지네만 하나. 한국어로도 요즘 잘 되는데, 그죠? 어. 어쨌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는 것이 AI를 엄청 잘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태진님의 피드백에서도 나와 있죠. 너에게 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AI가 더 잘 만들어지죠. 이제 뭐, 이제 결국에는 이거 AI에게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이제 정교하게 시켜야 되느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죠? AI는 우리가 쓰는 AI 모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챗GPT에서 쓰는 뭐 GPT 4.5 모델 뭐 5도 있고요. 뭐 엄청 많죠. 그 안에 되게 세분화된 5까지도 이미 나왔고 뭐 세분화된 모델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걸 잘하는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지금 커서에 빌트인 돼서 제가 좀 자주 쓰는 모델 1인 클라우드 4.0 혹은 3.7 뭐 요거는 코딩을 되게 잘하는 모델 제미나이는 코딩도 잘하고 요즘 뭐 수학 경시대회 올림피아 문제도 풀고 뭐 그런 거 다 잘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 프리 트레이닝이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트레이닝 된 친구를 우리가 왜 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교육이잖아요.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 가보면 여기 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엔트로픽,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클라우드웨어를 만든 회사에 여기 오버뷰에 가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프롬프팅은 결국에는 우리의 채팅 라이프 사이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채팅을 하나 열면은 챗GPT나 이런 데에서도 새로운 채팅 열잖아요. 곧 라이프 사이클, 그걸 이제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아마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월드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델 자체를 이제 학습시키고 이런 거는 이런 실제적인 물리적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아마 이거 지용은 아마 저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할 거고 파인튜닝도 하나요? 파인튜닝을 실제로 하나요? 어떠나요? 용님, 진영님? 안 하나요? 지금 파인 튜닝은 따로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방법론적으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 어떻게 물리적 하드웨어가 있는 회사가 좀 유리하고, 이제 특정 모델 자체를 뭐랄까, 발전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도 많이 들고, 실제 물리적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 창에서 내가 기존에 있는 친구를 잘 써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레벨, 한 과장급 친구를 뽑아가지고 이 친구를 잘 교육시켜서 일을 하는 게 맞냐, 혹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뭐 차장 혹은 부장급의 어떤 숙련된 엔지니어를 아예 뽑는 게 편하냐, 뭐 그런 이슈인 거,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뭐 어떤 모델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인튜닝을 시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해당이 아예 안 되실 거예요. 어떤 뭐 물리적 하드웨어도 없으시니까.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는 잘 해야 된다. 있는 거를 계속해서 왜냐면 파인튜닝 돼서 새로운 모델은 계속 나올 거지만 그 사이에서 프롬프팅을 잘 하는 능력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엔트로픽 모델이 최근에 4.0이 나온 지 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뭐 3.7, 뭐 프로맥스, 프로, 뭐 그것도 사실 한 3주 전, 한 달 전에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빠르게 파인튜닝 새 모델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어, 네,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롬프팅을 잘하는 게 엄청나게 우리 같은 이 소시민에게는 너무너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그 어떤 능력이 됩니다. 이걸 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가이드나 혹은, 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어, 해볼게요. 일단 이 설명을 좀만 더 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숙제로 뭐 나가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아니면 한번 보여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well known한 이 엔트로픽에서 얘기하는, 예, 요 정도는 되게 중요하다. 요 9개 정도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얘네는 클라우드를 쓰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얘네 사이트에 가보면, 유스 케이스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하나는 개발자들을 이제 좀 가이드하기 쉽게 어느 정도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 아주 기본적인 개발 해보신 분들이 이제 요걸 다 example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베이스가 전혀 없으신 분들, 나는 스프레드시트나 혹은 구글 닥스 or 워드 뭐 이런 거 한글은 이런 건 지원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 구글 닥스를 많이 쓰시는 엑셀을 자주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뭐 내가 엑셀을 되게 자주 다루는 직업이다, 뭐 회계사다, 뭐 파이낸스 쪽에 있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거랑 연동해서 이런 걸 연습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저도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 숙제를 한번 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추상적인 걸 하시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이제 강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아서,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트만 원하시면 제가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강추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시죠? 프롬프트 생성기. 태진님이 하신 거예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뭐 어떻게 하는 걸 위해서 이게 지금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조금 뭐 안 맞는데, 프롬프트 생성을 실제로 생성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프롬프트를 뭐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이제 에이전트나 채팅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거지 이제 프롬프트 생성기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사실 지금 더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뭐 이번에 제출해 주신 거기 보면 뭐 어떻게 해줘, 뭐 해줘, 뭐 그게 이제 명확하고 조금 더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해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명확하고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예시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다음 전 죄송합니다. 목이 칼칼하네. 위험한데 이거. 이제 4번이 체인 오브 더 이게 이제 사고 연쇄라고 써 있는데 이게 COT라고 좀 유명한 개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뭐 MCP에도 되게 유명한 게 많고, 클라우드가 우리가 그냥 부탁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하고 막 계속 연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막 부탁하고 뭐 관계가 잘 안 오긴 하는데 뭐 얼마 쓰면은 책임지세요. 뭐 하여튼 이 뒤에 있는 거는 사실은 조금 뭐 이제는 부가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구글링만 해봐도 구글링을 요즘 잘 안 하긴 하지만 이게 계속 릭이 되거든요. 유출이 돼요, 요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엔트로픽의 오픈 소스가 모델이 계속 오픈이 되면서 막 어떤 사람 해킹은 아니고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죠. 그래서 뭐
가가지고 얘네가 걔네도 내부적으로 시스템 프롬프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용님이 여기 올려주셨네요. 얘네가 리킹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어요. 아우 목 아파. 야 진영아 잠깐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설명하고 있어. 그거 릭 좀 대강 좀 설명 좀 해줘. 아, 목이 이렇게 아프지? 아, 네, 일단 급하게 투입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음. 올려드린 그 채팅에 올려드린 링크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리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 새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코드를 어떻게 열어 가지고 본다 이런 거보다는 잘 안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그 챗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을 띄워놓고 물어봐요. 너 내 질문에 어떤 지시를 받아서 대답을 하냐? 나의 질문에 대답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냐? 이거를 되게 고도로 돌려서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아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어쨌든 질문을 어떻게든 빙빙 꼬아가지고 얘가 실토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실토를 하게 만들고 애가 나 지금 이런 지시 받아서 이런 순서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해주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그 실제로 작동하는 프롬프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된 개발을 좀 하면서 이 에이전트 지금 커서에서 우리 코드 짜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에이전트거든요. 그 에이전트들이 제가 만든 거는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꾸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리킹된 것들을 발견을 했고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쓰고 있는 클로드나 챗GPT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받아가지고 내 질문에 대답을 좀 더 잘할까 이런 면에서 좀 참고해서 보는데 쓰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아 그래요? 아 목이 칼칼해가지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이 제가 노래할 때도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생목으로 하거든요. 노래방만 갔다 오면 감기가 걸리는데 강의도 이렇게 한 시간도 안 했는데 목이 이렇게 칼칼해가지고 이거 되겠나? 쉽지가 않네요. 참 많이 해봐야 그 약간 울림통으로 이렇게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건 우리 진용님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어떤 최근 엔트로픽에서 유출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고 실제 업무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또 어떻게 바보 같은 그 답변이 나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업무 이용하고 계신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지금 어차피 이거는 계속해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계속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은 조금 더 추상화돼서 여러 업계에서 이제 이용하기 편하게 그냥 나올 뿐이지 그 위에 on the top of it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위해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이제 스페시픽하게 여기 있는 어떤 기법들을 지다 이용해서 원하는 프로덕트의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나중에 하나씩 같이 해보시죠. 기회가 된다면. 네. 그렇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숙제를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이미 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GitHub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때 제가 커서 인스톨을 하라고 한 거랑 똑같죠. GitHub 가입을 하시고 저 커서 인스톨을 하라고 했을 때도 뭐 딱히 어떤 가이드를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참 죄송합니다. GitHub 먼저 가입하시고 GitHub에 이 홈워크 1을 하셨어야 됩니다. 일단 리퀘어먼트가 홈워크 1의 결과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저는 숙제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결국 이게 업로드가 되면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를 각 조방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웹페이지 링크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뭐 모바일도 그렇고 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도 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눌렀을 때 어떤 뭐 UI가 딱 나올 거예요. 웹페이지니까. 뭐 카톡으로도 열 수 있고,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열 수 있고, 그걸 열 수 있는데, 그걸 웹페이지, 시간이 되신다면, 태진님처럼 뭐, 많은 시간을 하신다면, 좀 페이지도 한번 꾸며보시고, 그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AI와 좀 디스커션도 해보시고 그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출을 이번 주 일요일 그다음에 넘어서 월요일 12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가지고 또 디스커션해서 다음 주 강의자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GitHub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발자기도 하고 개발 경력도 길어서 이 GitHub 그다음에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한데 이 GitHub는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GitHub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뭐 10분, 20분 정도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 여기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 그 뭐라고 여기 수강생 페이지에 올려보신 분들 보면은 거의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종환님, 예, 그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개발자들한테는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존재예요. 틱톡 같은 존재예요. 개발자인데 GitHub를 지금 2020년 이후부터 안 써봤다? 그거는 개발자라고 사실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GitHub는 제가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때에는 엄청 많이 쓰진 않았고 그 GitHub는 결국에는 그냥 웹페이지거든요. 웹페이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오픈 소스들을 관리를 하는 페이지예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재단이고 오픈 소스 재단인데 수많은 펀딩을 받아서 운영이 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018년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그림을 넣어놨죠.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되게 안 좋은 그림을 넣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GitHub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오픈 소스를 저장하는 어떻게 보면 웹페이지다, 저장소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허브는 이 얘네 어떤 그 터미널로지를 보면 허브는 이제 뭐 그냥 허브, 그냥 어떤 것들이 모이는 허브라고 치면 그 앞에 GIT, 깃이 있죠. 깃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리누스 토발드라는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핀란드 아저씨일 거야. 맞나요? 스웨디시 핀란드인 맞죠? 69년생이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아저씨가 뭐로 유명하냐면 음, 프로 불편러로 유명합니다. 이 아저씨 검색을 해보시면 프로 불편러 그다음에 거의 뭐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비트코인 업계나 이쪽 핀테크 업계 그러니까 그 자유 그 리버럴 하신 분들이 좀 제가 느끼기엔 좀 많은데 이 아저씨는 옛날부터 엄청나게 리버럴 했습니다. 리버럴 하셔서 리버럴 한 천재. 사람들을 다 싫어요. 그냥 다 싫대. 이 아저씨는 그냥 싫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가지고 처음에 옛날에 이 아저씨가 만든 게 유명한 게 있는데 리눅스라는 걸 만드셨어요. 깃 전에 사실 리눅스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 리눅스가 이 아저씨 이름을 따서 리눅스인데요. 지금 요것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수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싫어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느 정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운영체제. 근데 이제 다른 게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용, 이거는 오픈소스.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공개를 하는 거고 이 리누즈 토말즈 아저씨의 그 철학에 의하면 모든 것은 공개가 돼야 되고 무료로 돼야 된다라는 게 이 아저씨는 철학이고 그다음에 쉽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이 생겨난 그 기본 철학 베이스로 같이 관리를 해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기본 철학이 좀 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비효율적이고 요게 한 곳만 잘 먹고 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랫동안 그 반독점법에 시달리기도 했고 가진금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운영체제 브라우저 넣어서
접하는 걸로도. 아저씨는 그게 너무 싫어서 리눅스라는 기본 OS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같이 탄생한 게 깃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건 무슨 대학원생 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니었나? 어쨌건 이 아저씨가 되게 그게 리눅스인가 그랬던 것 같고 이 깃은 음, 오픈 소스를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어떤 오픈 소스 개념, 오픈 소스로 이제 오픈 소스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 어떤 효율된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효율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있었던 그런, 상용 프로그램들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무 무겁고, 관리도 잘 안 되고 버그도 많고 디버깅 해야 될 게 많은 게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만든다 해서 내가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게 요 깃입니다. 그리고 그 깃으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 깃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이 소스 코드들이 모이는 페이지가 깃허브예요.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리누스 토발즈 아저씨가 리눅스 개발을 하다가 잠시만요. 뭐야? 리눅스 개발을 하다가 관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깃이라는 걸 만들었고 깃도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배포를 막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척을 진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사실 요 뻑큐를 한 거는 뻑큐 이게 엔비디아한테 뻑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요즘 그 세상을 다 먹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서 이걸 엔비디아한테 실제로 뻑큐하는 거 이 아저씨 진짜 많아요. 뻑큐하는 거. 정말 대단한 아저씨예요. 아이고. 어쨌건 요 깃이라는 걸 통해서 오픈 소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오픈 소스가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메인테인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어떤 오픈 소스를 이제 관리하는데 그 장이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랜덤한 사람이 선택이 되거나 혹은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일렉션이 돼서 그 메인테인을 하는데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을 우리 메인테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아저씨는 요 리눅스만 요즘은 메인테이너만 하시고 요 깃은 다른 사람이 메인테이너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쨌건 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고 이게 더 재밌는 건 더 재밌죠. 요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와 이 깃허브는 둘 다 오픈 소스를 되게 상징하는 엄청난 그 생태계를 상징하는 엄청난 상징물이거든요. 이 깃허브가 이제 언제부터 떴냐면 한 2010년도인가? 2000 그 전이었나? 2010년도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때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가 이 깃허브에 그냥 공개가 딱 돼버린 거예요. 루비 온 레일즈라고 그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딱 공개가 되니까 여기에 이 깃허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오픈소스 재단에 또 이제 펀딩이 막 미친 듯이 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건 오픈소스는 쓰레기다 하면서 엄청 공격을 했어요. 2010년대 그 에라 초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정말 그 네거티브한 정책을 내다가 그러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위기가 오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사티아 나델라로. 그러더니 사티아 나델라가 바뀌자마자 딱 얘기해 I love 리눅스 그러더니 갑자기 깃허브를 인수합니다. 그게 2018년도인가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당시 이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거의 뭐 일단 70 빌리언은 넘었어요. 오픈 소스 그 다루는 회사인데, 네, 네, 거의 그렇죠. 되게 웃긴 게 그 전까지는 이 아저씨가 리눅스 토발즈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왜냐면 얘네 맨날 독점하니까. 근데 깃허브를 인수하고 개발자들 생태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안 거죠. 깃허브 인수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커서에 기반이 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또 거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인수하고 얘네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링크드인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링크드인이 거의 개발자들의 하이어링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의 그거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비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고. 어쨌건 그 이후에 이걸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 안에 리눅스가 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즈 그 10을 쓰시면서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안에 리눅스가 돌도록 돼 있습니다. 호환이 돼요. 사실 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는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어디 서버 막 이런 거 되게 많죠. 뭐 데이터 센터.
그런데 가면은 다 리눅스 기반으로 돌거든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돌지 이런 상용 OS가 돌진 않아요. 근데 요 운영체제와 이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는 사실은 기본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호환이, 상호 호환이 잘 안 됐어요. API가 좀 안 맞아가지고 안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점에서 참다가 리눅스 시스템, 이건 어차피 오픈 소스 개념이니까 이 안에 우리가 임포트를 하자. 그래서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상용으로 배포한 모든 서비스를 리눅스 호환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를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이 WSLA라고, 어, 이름이 뭐에 약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운영 체제는 리눅스 호환되도록 지금 되어 있고, 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과 호환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정말 하여튼 그거의 모든 시발점은 이 리누스 토르발드라는 정말 또라이 아저씨 프로 불편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아저씨야. 지금도 이것도 이제 젠슨 황한테 뻑큐도 하기도 하고 정말 그냥 뭐 뒤가 없어요. 이 아저씨는 대단한 아저씨죠. 네, 이 아저씨 정말 인생은 오늘 그 골프 치신 분들이랑 얘기했는데 이렇게 불편이 많은 친구들과는 내가 못 지내겠다 제가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또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서 그런 친구들은 성공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현재는 또 잘 살잖아요. 세상에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또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뭐가 맞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게. 예, 약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GitHub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GitHub는 제 GitHub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개발자들은 다 요즘은 이력서를 냈대. 그 사람의 GitHub 페이지를 그냥 GitHub으로 그냥 줘요. 이제 제 아이디고요. 여기에 가면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 좀만 키울게요. 저는 이게 뭐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는데 저도 오랜만에 들어와서 제가 1년에 얼마나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나와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뭐 이 정도 했고 작년인가? 맞죠? 뭐 이게 뭐 해별로 다 나오고요. 뭐 이런 게 해서 이게 약간 개발자들의 상징 같은 것처럼 돼서 실제로 이력서를 쓸 때 이 페이지를 꼭 넣습니다. 꼭 넣고서 내가 이제 이 정도를 하고 있고 어떤 페이지를 하고 있고 뭐 그렇죠. 실제로 옛날엔 더 많이 했는데 요즘 개발 좀 많이 안 하나 내가 지금 이거 많이 없네요. 248밖에 안 했는데 나 요즘 개발 잘 안 하나 봐. 작년만 해도 되게 많이 했네. 왜 이렇게 적지? 네, 나 개발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최근에 보고 있는지 이 스타즈를 매길 수 있거든요. 여기 가면 유명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다 나와요. GitHub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건 저희 회사 내부에 대한 얘기고, 이제 진용이 페이지고요. 여기 가보면 뭐 엄청 유명한 것들 페이지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그 파이썬도 어떻게 보면 어, 오픈 소스거든요. 파이썬도 오픈 소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여기에 누가 코드를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지, 이건 세멘틱 코너에 대한 내용, 잠깐만.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 얘기했는데. 어쨌건 이런 페이지에 직접 페이지에 가보시면, 인기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개발자들의 어떻게 보면 요즘 이게 이제 글이니까 글 베이스니까 스레드네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를 많이 쓰던데 개발자들은 다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개발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연구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강의는 제가 준비를 이 정도를 했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저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무한대로 해주십시오. 숙제 안 하신 분. 자, 정우님, 왜 안 하셨죠? 정우님, 제 AI
멘티 아닙니까? 네? 왜 안 하셨죠? 네? 정우님은 하셔야죠. 정우님은 하셔야죠. 정우님은 꼭 알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숙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숙제 안 하면 이거도 못해요. 첫 번째 숙제 밀리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안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정우님 벌써 리셋됐어요? 아니, 실제 근데 여기 그 프롬프트 들어가면 했던 거 나오니까 여기다 대고 내가 여태까지 뭐 했는지 요약해서 알려줘. 뭐 이런 거 하면 얘가 또 알려줄 테니까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혹은 내가 한 것들 이제 어, 숙제로 제출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AI랑 같이 상의도 하시고 실제로 그 상의하는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AI와 코워커인 척 해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릭드된 방법이라고 얘기하던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AI 에이전트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익숙하게 느끼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엑셀 쓸 때 이제 뭐 테이블 쉽게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기법들은 다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또 뭐 질문이나 건의사항 뭐 그런 거 없나요? 이게 뭐 이거 상 드려야 되는데 상을 줄 사람이 없네요. 충칭에 이거 저번 주는 네. 자, 기존에 있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음, 서브에 들어가서 뉴스레터 하는데 엄청 많을 텐데 한번 일단 검색해 볼까요? 뉴스레터 한번 검색해 볼까요? Self-hosted newsletter app. 오, 스테어즈가 스테어즈 스타가 거의 뭐 5.6K가 있네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페이지 하는 뭔지 모르겠어. 뭐 샌드박스 이거 뭐 엄청 잘 돼 있네요. 요거 그냥 카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 잠깐만요. 뉴 윈도우. 이 저장소를 이렇게 줘. 알아서 합니다. 이거야. 보이시죠, 도우님? 친구 알아서 지가 잘해요. 이걸 기준으로 뭐 새로운 걸 뭐 만들어서 해줘.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걸 이제 GitHub에서 얘기하는 fork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장소에 있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는 여기 가보면 fork가 있죠. 이게 어 브랜치 아웃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이걸 그냥 따다가 포킹을 한다. 그걸 이제 포킹 그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크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 포크를 이용하시면 뭐 쉽게 돼요. 네. 친구 열심히 분석하는데 뭐 코드 분석을 하고 있네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해줘요. 방금 그 한 거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뉴스레터 치고 셀프-호스티드 뉴스레터에 뭐 이메일 뉴스레터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지금 엄청 많죠. Amazing 뉴스레터스 뭐 저기 스타가 엄청 많죠. 이런 건 좀 적네. 그래서 그냥 유명한 거 그냥 클론해가지고 나는 여기 뭐 이런 거 좀 좋아 보이는데요. 멤버십, subscription 이거 다 이제 오픈 소스니까 뭐 이런 거 클론이래. 이거 그냥 가져다가 이제 던지면서 이런 거 좀 야 분석하고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알아서 합니다. 요즘 벌써 25개 했네요. 아, 그러세요. 네, 숟가락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픈 소스의
음, 그 묘미입니다. 오픈소스 이 GitHub가 뜨게 된 데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풀리퀘스트 기능과 풀리퀘스트 기능과 포크 이 두 개 때문에 GitHub가 엄청 떴어요. 풀리퀘스트는 그 오픈소스에 내가 뭘 넣겠다. 같이 나도 기여를 컨트리뷰션의 개념이거든요.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을 때 풀리퀘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 브랜치에 들어가는 거죠. 포크는 이 브랜치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고 내가 이 브랜치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걸 풀 리퀘스트 그래서 여기서 피어 리뷰를 받고 피어 리뷰가 다 끝나면 이게 이제 멀지가 된다고 표현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GitHub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소스 코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도우님 이건 어차피 컴퓨터가 동작을 하는 거는 제가 요 강의자를 맨 처음에 넣었었죠. 컴퓨터가 동작할 때는 요 0101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02이 좀 인간이 보기 좋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코드라고 그 코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코딩 코드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뭐 랭귀지가 거기에 또 파이썬, 뭐 C++, 자바스크립트 뭐 엄청 많이 있는 거고 그 코드를 내가 어디선가 접근만 가능하다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회사에 정말 그 NC 소프트웨어, NC 아시죠? 리눅스가 아니면 뭐죠? 리니지 개발한 회사. 거기에서 되게 인프라 코어 팀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거의 두 분이 저희 회사에 조인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정말 진짜 잘하세요. 진짜 코딩을 그 뭐 너무너무 잘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인데 그분들은 그 일부러 요 코드를 짜고 프로그램을 리눅스 리니지를 배포를 할 때 이 코드의 난독화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부러 그게 왜 그러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컴퓨터가 동작하게 될 때는 0101 막 이런 걸로 동작을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막 가짜 코드들도 막 넣고 막 그런 걸 막 난독화를 시켜가지고 넣거든요. 근데 그거에 결국에는 거기서 얘기한 게 몇 개월이었지? 한 3개월인가? 3개월인가 4개월 뒤면 결국에 중국 애들이 다 카피를 해가지고 3개월마다 최소 3개월 안에는 그 새로운 릴리즈가 나와서 거기에 새로운 난독화 기술이 들어가서 보안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중국에서 새 카피 프로그램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위한 오픈 소스도 있어요.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게 유명한 기드라라는 툴이 있거든요. 기드라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 진짜 유명합니다.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 프로그램을 동작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넣으면 얘가 실제로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코드 영역으로 바꿔줘요. 이게 실행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읽어들여서 메모리를 막 직접 접근해가지고 그거를 실제 코드로 바꿔줘요. 코드 조금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는 읽을 수 있는 원래는 이게 이런 코드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걸 조금씩 막 복원해가지고 이런 코드로 이제 조금 바꿔줘요. 지금 이거 보면 어지러우실 텐데 이제 저희는 개발자니까 이거 이제 어셈블 코드라고 하거든요. 거의 그 기계 언어에 가까운 거예요. 기계 언어에 가까운 걸 먼저 번역하고 뭐 그런 코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CIA에서 배포한 무슨 오픈소스 툴이라고 듣긴 했어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있죠. 또 개발자들 세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공유 어쩌다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느꼈을 때 이 개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그냥 코드 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희열을 느끼더라고.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이 결국에는 그 컴퓨터는 0101 이런 로직으로 동작하잖아요. 그 0101으로 동작하는 그 로직이 수많은 뭐 디펜던시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우리가 막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몇 날 며칠 그렇게 꽁꽁 싸매다가 갑자기 아하 모먼트가 와서 그거를 딱 해결하죠. 저랑 같이 일하는 그 폴란드에 저랑 동갑인데 애 셋인 애가 있거든요. 얘는 그걸 딱 오면 막, I waited this moment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 막 희열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막 현대차 출장 가서 그 차 앞에서 걔가 나 이럴 때가 너무 좋다고 막 이래서 내가 엔지니어를 하는 거라고 막 진짜 그래요. 걔네는 그런 모먼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제가 보니까 뭐 폴란드에서 체스 챔피언도 하고 그랬다. 그게 첫째 딸이 5살인가? 6살인데 벌써 막 체스 엄청 잘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뭐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약간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 좀 어려운 문제가 레그 기반으로 AI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MSA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로 만들고. 아, 네. 일단 레그도 배우셔야 되고, 레그는, 음, 사실 제가 이 업계에 있지만 이런 어떤 스페시픽한 그 도메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 개념이 좀 부족하긴 해요. 사실 이거는 ChatGPT나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MSA 기반,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로 만들 수 있냐? 당연히 다 이거 만들 수 있죠.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 공부할 시간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결국에는. 어차피 컴퓨터에게 0101로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어떤 스피드로 만들게 할지, 누구에게 오픈을 할지, 그게 이제 컴퓨터 공학적으로 달라질 뿐이지, 예, 좀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해야 될 거냐, 혹은 뭐, 할 만한 일이냐, 그런 거를 네, 잘 분석해서 해야겠죠. 저는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공학만 들어가는 기술이라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될 수는 있을 거고, 혹은 뭐 그런 서비스가, 예, 뭐, 아직 퍼블릭하게, 뭐 개인에게 노출이 안 됐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죠. 여울님은 이제 실제로 AI로 어떤 서비스를 레그 기반으로 스페시픽한 서비스를 만드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뭐 공부도 하시고. 멋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솔비님은 좀 너무 쉽지 않아요? 솔비님은 실제로 이 강의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 네네. 솔비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시간까지 연구실에 겨울님 에이전트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는군요. 음, 어떤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를 많이 그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그 유튜브만 가도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 AI 서비스 빌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AI 에이전트, 디자인이었나? 이 아저씨, 되게 유명한 아저씨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 아저씨 좀 유명하고, 잠깐만요. 이 아저씨 좀 유명하고요. 잠깐만요. 테크 팀보다, 제가 이 AI 에이전트로 사업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 아저씨도 이 아저씨다.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유튜브 되게 흥미롭습니다. 진짜 24살밖에 안 된 AI 엔터프리너고 서비스를 막 찍어내요. 그래가지고 막 돈 버는 방법도 여기 이 아저씨들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뭐 해보시고 싶으면 이 아저씨 거 그냥 한번 몇 개 따라해 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아저씨도 요거로 뭐 유튜브로도 돈도 벌고 약간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요즘 욕먹잖아요. 이런 강의파리로 돈 번다고. 근데 강의를 넘어서 이 아저씨는 요렇게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배포를 꽤 많이 한 거로 알고, 요렇게 배포되는 서비스가 가장 많은 요즘 업계가 MCP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할 건데, MCP라고만 치면, 잠깐만 보내. 컨텍스트 프로토콜 여기 말고,
어디였지? MCP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하면은 MCP 서브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AI 서비스들로 지금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건 잘 뭔지 모르지만 이런 데 가보면 여기 이게 다 뭐 공짜 같지만 다 뭐 어떻게 유도해가지고 AI 서비스로 막 유,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그 프라이싱 모델 있잖아요. 얼마 쓰면 얼마부터 그 처음엔 또 다 무료로 쓰게 하고 저희가 커서에 빠져들듯이 그거를 하도록 다 유도해 놓은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빌드업하는 그 과정을 이거 유튜브에서 뭐 마스터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뭐 레그라든지 뭐 자피어라든지 지금 유명한 뭐라죠? 오토메이션 툴들이 많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시면 되게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 근데 물론 저희 강의 들으면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다 이제 사실은 익숙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이 친구들이 하란다고 다 되진 않기 때문에 네, 요거 제가 한번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텔레그램 채널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좀 몇몇 분 계신 걸로 알거든요. 네. 음. 네, 지용님도 나중에 뭐 프로젝트를 AI 서비스를 저희끼리 한번 배포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요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거를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시간이 늦어서. 네, 질문 사항 없으시면 맞다. 경진님 들을만 하세요? 난이도가 어떤가요? 마이크 하시기 어렵나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수업을 못 들어가지고, 숙제를 네네. 했는데, 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대단하십니다. 해보면 뭐, 해낼 수도 있겠지만, 역시. 네. 나중에 경진님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배워가지고 엑셀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 걔한테 막 다 시키고 이러면 되게 재밌으실 텐데. 저 그러고 싶어요. 매뉴얼 자물좀 다 없애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것도 나중에 특별 세션으로 저희는 지금 뭐 엑셀 파일을 직접 접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딱히 없는데 그거 제가 뭐 사이드로 한번 숙제를 내던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그러면 재밌게 강의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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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죄송합니다. 사진 빨리 한 번만 찍을게요. 카메라 안 뜨셔도 돼요. 아, 하나, 둘, 셋. 이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